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PL이다 보니까 프랑스 WWE 팬들이 리옹으로 다 모이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큰 환호와 함성이 경기장이 떠나가라 울렸는데요. 사실 블러드라인한테는 그냥 전향이었다. 원래도 호응이 없는 애들이었는데 이젠 로만 레인즈마저 없으니까 야유할 사람조차 없어요. 거의 도서관 될 위기인데 그래도 반응을 해준다고 막 챈트를 날린 게 이제 We want 로만. 그렇게 욕하던 로만 레인즈가 또 막상 없어지니까 섭섭하죠. 이러나 저러나 슈퍼스타는 슈퍼스타라는 거. 블러드라인 기껏 이제 얘네 둘 나오니까 따까리들 이각곽사죠? 사실상 지금 보니까. 빌런도 조금 이 포스가 있어야 빌런인데 동탁 정도 되어야 이제 마왕 포스가 있지. 이각곽사는 무게감이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폴 헤이먼이 가후가 옆에 따라오는데 가후가 헌호를 더 많이 받았어요. 인생은 가후처럼, 인생은 폴 헤이먼처럼. Crowd is here, about to blow, waiting for me to start the show. Out the curtain, lights go up, I'm home. 지난 5월 4일 토요일에 레슬매니아 이후로 열리는 첫 번째 PL이죠. 백래시가 열렸습니다. 포스터 모델은 지금 보시다시피 챔피언이 된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코디 로즈가 표지 모델이 이렇게 된 PL이 포스터고요.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리옹 LDLC 아레나에서 열렸고요. 프랑스에서 열리는 첫 번째 PL이었죠. 원래는 미국에서 보통 대부분 열리고 그 이외에 뭐 해외에서 굳이 한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많이 했었죠. 크라운 주얼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일리미네이션 챔버는 또 호주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열렸고 무려 11,682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찾았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레슬매니아가 끝나고 첫 번째로 열리는 PL이기 때문에 이 레슬매니아에서 끝난 대관식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는 PL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의미로는 2024년 하반기로 가는 썸머슬램으로 향하는 새로운 대립들이 또 많은 스토리들이 발생하게 되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래시가. 그래서 경기가 총 5경기가 열렸습니다. 코디 로즈 대 AJ 스타일스는 메인 이벤트죠. WWE Undisputed 챔피언십, 통화 챔피언십이고요. 데미안 프리스트 대 제이 우소, 제이 병원 대 데미안 프리스트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입니다. 근데 이미 브랜드가 나눠져서 1성급 벨트가 2개 생겼는데 이제 Undisputed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맞지 않나? 통합 챔피언십? 통합이 이제 통합이 되려면은 얘 것도 뺏어와야 통합 아닌가? 아무튼 통합 챔피언십이었고요. 그 다음에 까부키 워리어즈 머시기 데미지 컨트롤의 아스카와 누구지 이 사람? 까먹었네 이름. 카이리 세인. 가부키 워리어즈 대 비앙카 벨러 대 제이드 카길.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입니다. 그 다음에 베일리, 티파니 스트래턴, 나오미. 베일리가 또 이번에 레슬매니아에서 새로운 또 여성 챔피언이 됐는데 이렇게 또 트리플 스렛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으로 펼쳐졌던 KO, RKO 블러드라인 태그팀 매치가 있었고요. 이렇게 총 5경기, 굉장히 일반적인 PL이랑은 다르게 좀 단촐한 구성입니다. 5경기면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은 기대값이 한 적으면 6경기, 많으면 뭐 8경기 막 이렇게 잡긴 하는데 5경기면은 상당히 단촐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구성인데 우려와는 다르게 꽤 경기의 질들이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경기들을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렸던 경기가 케빈 오웬스와 랜디 오턴 태그팀, 그 다음에 블러드라인, 로만 레인즈가 그 링을 떠난 후 남은 이제 따가리들이 블러드라인의 수장을 자초하면서 케빈 오웬스, 랜디 오턴과 대립을 맺게 됐는데요. 솔로 시코아와 타마통가 이렇게 둘이 태그팀을 맺었고 사모안 유이관, 솔로 시코아가 사실상 이제는 이 블러드라인의 수장이 됐죠. 경기 이전의 세그먼트에서 폴 헤이먼에게 이제 자신의 더 이상 로만의 현자가 아니라 나의 현자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야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경기를 이 경기로 치렀는데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PL이다 보니까 프랑스 WWE 팬들이 리옹으로 다 모이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큰 환호와 함성이 오프닝 경기부터 경기장이 떠나가라 울렸는데요. 특히 이제 랜디 오턴 이 원사님이 등장할 때 관중들이 엄청나게 떼창을 했습니다. 거의 랜디 오턴의 노래를 거의 다 따라 부르면서 락 페스티벌 공연장처럼 가사들을 다 떼창하는데 랜디 오턴 본인도 원사님도 사실 이런 그동안 수백 수천 경기를 뛰었을 텐데 이런 경험을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랜디 오턴이 챔피언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환호를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환호를 얻었고요. 근데 이제 케빈 오웬스와 랜디 오턴에게는 환호가 있었지만은 사실 블러드라인한테는 그냥 전향이었다.
원래도 호응이 없는 애들이었는데 이젠 로만 레인지마저 없으니까 야유할 사람조차 없어요. 거의 도서관 될 위기인데 그래도 반응을 해준다고 막 챈트를 날린 게 이제 We want 로만. 그렇게 욕하던 로만 레인지가 또 막상 없어지니까 섭섭하죠. 이러나 저러나 슈퍼스타는 슈퍼스타라는 거. 블러드라인 기껏 이제 얘네 둘 나오니까 따까리들 이각곽사죠? 사실상 지금 보니까. 빌런도 조금 이 포스가 있어야 빌런인데 동탁 정도 되어야 이제 마왕 포스가 있지. 이각곽사는 무게감이 없잖아. 그래서 로만을 원한다고 프랑스 관중들이 또 챈트를 날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폴 헤이먼이 가후가 옆에 따라오는데 가후가 헌호를 더 많이 받았어요. 인생은 가후처럼, 인생은 폴 헤이먼처럼 처세술의 달인이죠. ECW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업계에서 살아남아있는 전설 중의 전설 폴 헤이먼에게는 오히려 환호가 갔다. 그래서 두 이제 태그팀이 링 위로 올라갔는데 뭐 울리기도 전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둘이 달려들어가지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안 되는 케빈 오웬스가 막 여기 때리고 막 서로 막 때리고 하면서 난장판이 돼가지고 막 시작하자마자 경호원이랑 직원들 다 달려드는데 분노 조절 안 되는 케빈 오웬스가 또 이제 경호원한테도 스터너 날리고 그러면서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공이 울리기 전에 그 사단이 난 거여서 급히 이제 단장님이 등장해가지고 이번 경기는 노 DQ 매치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경기 룰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태그팀 매치였는데 거의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처럼 노 DQ 매치가 되면서 링에서 안 싸우고 이제 관중석 넘어가가지고 그 있죠, 여기 바리케이트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의 그 근본 뭐 백스테이지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관중석 넘어가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했다. 그래서 찢어져서 싸웠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막 랜디 오튼은 왼쪽, 케빈 오웬스는 오른쪽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솔로시ኳ 끌고 가가지고 막 때리고 타마통가 데려와서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2원 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동시에 못 잡으니까 이 4명을 왼쪽에는 뭐 랜디 오튼, 오른쪽에는 케빈 오웬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화면을 잡아서 2원 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중들 사이에 이 길로 들어가가지고 막 싸우니까 관중들 신나죠. 직관이니까 직관. 원래는 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이제 관람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바로 눈앞에서 싸우고 있어. 내 눈앞에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모니터만 정도의 거리야. 그 앞에서 랜디 오튼이 막 해머링 날리고 있고 케빈 오웬스가 두들겨 맞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 그래서 관중들이 옆에서 막 화음하고 야유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열성적이었던 그 프랑스 팬들이 눈앞에서 바로 막 슈퍼스타들이 치고받고 하니까 도파민 쭉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환호와 야유를 받으면서 경기에 막 그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둘이 찢어서 싸우다가 어쨌든 간에 경기다운 경기를 해야 되니까 어찌저찌 이제 각자 돌아와서 링에서 태그팀 매치를 이제 정상적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중반부터는. 근데 역시 아무래도 좀 이제 사실상 얘네들은 이 두 사람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니까 원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케빈 오웬스 정도면 중사에서 상사는 되거든. 짬으로 치면은. 그래서 확실히 이 두 사람이 노련했고, 그래서 막 솔로시코아가 케빈 오웬스한테 크로스라인이 아니라 레리어트죠. 레리어트를 날리는데 무슨 거의 나르르 돈가스. 역시 탄력이 좋아 케빈 오웬스는. 레리어트 하나 맞는데도 세미 제인이 저기 지난 레슬매니아에서 군터한테 레리어트 맞았을 때 삥 돌았잖아. 그것처럼 얘도 삥 돌았어, 한 바퀴를. 사실 레리어트가 굉장히 어설프게 들어갔는데 접수를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그런 보찬하는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매끄럽게 경기를 진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돋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경기가 막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승부는 RKO로 기울고 KO RKO로 기울고 경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의자를, 철제 의자가 나와야죠. 국룰이죠. 철제 의자들을 막 들고 오는데 보통 막 한두 개 들고 오는데 이번에는 막 4개씩 올라왔어요, 링에. 그래서 그 턴버클 앞에다가 4개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또 저작권 때문에 영상으로 올리면 짤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이 있는데 의자를 붙여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미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턴버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의자들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사실 경기를 본 지 좀 돼가지고 누가 시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케빈 오웬스였나 랜디 오턴이었나 아무튼 간에 이렇게 타마통가를 슈플렉스처럼 들었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피셔맨 자세라고 해야 되죠. 다리를 이렇게 좀 잡고 넘기는 그 자세로 슈퍼플렉스처럼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의자로 이렇게 바로 떨어졌습니다. 타마통가가 바로 리타이어 이제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누군가가 갑자기 난입을 합니다. 뜬금없이.
이제 또 그 블러드라인의 뉴 페이스가 또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탕가로아라는 선수였더라고요. 탕가로아라는 또모안, 사모안 선수가 또 난입을 해가지고 방해를 해서 블러드라인이 또 노잼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결말이 기억이 안 나. 왜냐면은 경기 자체는 굉장히 쫀쫀하고 또 환호도 막 엄청나니까 몰입감 있게 진행되는데 이게 또 또모안이 난입해가지고 또 찬물 뿌려놓으니까 결말이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KO, RKO가 어찌됐건 패배를 했고요. 블러드라인의 또 다른 그 뉴페이스가 등장했다는 탕가로아라는 뉴페이스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기가 아니었나. 사실상 새로운 뉴페이스를 띄워주기 위해서 이제 이 베테랑들이 조금 희생된 감이 없지 않은데 아무튼간에 오프닝 경기였으니까 현장 분위기를 띄우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블러드라인에서 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스테이블에 원래는 이제 로만 레인즈가 가운데 있었는데 로만이 이제 또 투병 생활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각 곽사 번조 3인방 있죠. 이각 곽사 번조 가후 이렇게 그 후계자 라인업 뒤를 잇는 뉴페이스 라인업이 또 다른 스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다. 로만 시대의 종언 지미 우소도 결국에는 나가리 됐기 때문에 타마 통과가 뭐야 블러드라인이 아니네. 블러드라인이 아닌 블러드라인 타마 통과가 사무아인도 아니에요. 하쿠의 아들이죠. 하쿠의 양부구나. 양아들이구나. 타마 통과가 이모부 조카예요. 어찌됐건 뭐 핏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 약간 반계라고 봐야 돼. 반계 그 무슨 저거죠. 예를 들어서 왕족이야 뭐 아니면은 신라 골품제로 칩시다. 뭐 더락, 로만 레인즈 이런 선수들이 성골이라고 쳐. 그러면은 우소즈까지도 성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솔로 시쿠아가 뭐 진골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타마통가 이 양반은 헷갈려 이름이. 타마통가 탕가로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둘이 헷갈려 무슨 씨. 얘는 한 육두품 정도 되겠네요. 육두품 그 정도는 약간 반개 쪽이 되지 않나. 내지는 아니면 뭐 조선으로 쳐. 그러면은 보통 다 뭐 효령대군 무슨 파 이렇게 있잖아. 양녕대군 뭐 종손 이런 식으로 몇 대손 이런 식으로 그 왕의 종가가 이어지는데 그 가끔씩 직계 후손이 없으면은 반계 왕족이 왕이 된 경우 있잖아요. 뭐 여기 선조라든지 인조처럼 약간 반계 집안 쪽 사람들 있잖아. 뭐 정원군의 뭐 삼남 뭐 이남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가지치기 해가지고 좀 먼 친척이 왕 되는 경우가 있어. 철종처럼 그런 과라고 봐야 돼. 그럼 얘도 아니면 저기처럼 뭐 공주의 아들이라가지고 부마가 있고 공주가 있고 그 사이에 난 아들 이런 사람들 남이 장군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블러드라인의 남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런 좀 초반 분위기 띄우기 아주 좋은 경기였다.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베일리, 티파니, 스트래턴, 나오미 트리플 스랩 매치 위민스 챔피언십이고요. 사실 뭐 저 위민스 경기 별로 잘 안 봐가지고 이 선수들 특징을 잘 모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보긴 했는데 뭐 근데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 경기 자체가 또 한 명이 하드 캐리하고 스턴트로 혼자 막 하드 캐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열심히 머리수 채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나오미가 특히 욕을 많이 먹는데 왜냐면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은 나이가 좀 있는 편이긴 하잖아요. 나오미도 지금 거의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인가 그때부터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중반? 중반인가 막 그럴 거야. 그때부터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거의 2020년대 중반이니까 이제 10년 가까이 뛰었잖아.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냐 나오미가. 나오미 심지어 나보다 나이 많아. 그 저기죠 여기도 블러드라인이죠. 이분도 지미 우소의 아내이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 팀의 치어리더였네. 드와이트 하워드 있을 때 치어리더셨구나. 그래 2012년부터 뛰었으니까 지금 10년 넘게 뛰고 있었어. WWE에. 이제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올 때가 돼가지고 사실 2010년 때만 해도 이제 젊은 피를 앞세워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레슬러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느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느린 느낌이 들었어 사실 확실히. 그래서 이게 나이를 속일 수 없구나. 베일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적은 나이가 아닌데 티파니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이죠 지금. 굉장히 젊은 피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친구가 제일 어리고 스턴트도 좋기 때문에 혼자서 또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약간 매슬매니아 때 그 이오스카이처럼 스턴트발로 버티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오미가 사실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WWE 스타기 때문에 프랑스 팬들은 또 열심히 환호를 해줬다. 특히 그 요란한 형광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유니폼이 지금 보면 다 형광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형광 옷을 입고 사실 맨날 눈 아프게 맨날 형광 옷 입고 반짝반짝거리고 등장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 형광 그 유니폼마저도 관중들이 굉장히 환호를 해줬어. 그 정도로 이 프랑스 팬들이 반응이 해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맨날 욕먹었던 나오미조차 환호를 받게 하는 굉장히 열성적인 팬이 아닌가. 확실히 이제 앞 경기에서 분위기를 많이 띄웠고 이제 두 번째 경기도 등장할 때 테마 울리면서 등장할 때 환호를 많이 해줬으니까 이 선수들도 좀 신난 느낌이 들었어. 미국에서는 듣지 못했던 환호가 처음 와본 프랑스의 리옹에서 울려 퍼지고 거의 무슨 이 선수 하나하나가 뭐 그런 느낌이야. 더락, 커트 앵글, 뭐 트리플 H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환호를 받으니까 무슨 애티튜드 시제처럼 환호를 받으니까 선수들도 신난 게 보였는데 뭐 신난 건 신난 거고 어쨌든 간에 좀 템포가 사실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얘만 빠르지 나머지 둘은 느리니까 텐션이 조금 떨어졌어 보면서 나는. 그래서 중반부터 좀 집중이 안 됐는데 프랑스 팬들도 뭔가 이상하게 환호랑 엄청 챈트를 많이 하긴 하거든.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보다가 자기들도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계속 왜 똑같은 챈트들을 계속 날리는 거야. 뭐 알 수 없는 막 메시지를 막 챈트를 날리는데 뭐 무슨 계속 축구 그 저거였어. 뭐 프랑스 저기잖아요. 리그앙 축구 경기가 유명하잖아요. 거기 축구 리그가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나 뭐 올림피크 리옹, 여기는 올림피크 리옹의 저기죠, 도시죠, 리옹이니까. AS 모나코 막 이런 명문 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축구의 명가인데 축구 응원가 같은 것들을 막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환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중을 못 해가지고 지들끼리 노는 건지 애매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든 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썸머슬램을 봤었는데 2005년이었나? 5년이었을 거야 아마. 에지랑 바티스타랑 제리코였나? 이렇게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하는데 관중들이 이제 집중을 못하고 지들끼리 노는 거야. 막 파도 타기 하면서. 이게 그 레슬러들한테 환호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놀자 이런 식으로 노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 도서관을 뛰어넘은 거의 조롱이야 그 정도면은.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막 지들끼리만 아는 챈트들을 계속 하니까 이게 뭐 지들끼리 노는 건지 아니면 환호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가지고 중반까지 그랬고 결국에는 티파니가 혼자서 캐리를 하다가 뜬금없는 3D를 맞았어요 갑자기. 3D가 저기 더들리 보이즈 샤라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의기투합하게 돼가지고 3D를 날려서 티파니는 그냥 나가 떨어졌고요. 그 와중에 커버하려고 둘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롤업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베일리가 어찌저찌 또 승리를 했습니다. 끝난 줄도 몰랐어. 뭐야 이게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경기가 끝나가지고 좀 험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뭐 나오미가 아무튼 간에 베일리랑은 나쁘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포옹하면서 억지 후는 분위기 만들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름 트리플 스레이트였는데 긴장감이 딱히 없었고 티파니가 너무 개고생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아니 나름 1성급 저기 챔피언 벨트 경기인데 세 번째 경기로 배정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최소 네 번째로 놔야 되지 않나? 중간에 이제 위치를 했는데요. 레슬매니아 때 그 머니인더뱅크를 써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된 데미안 프리스트 대 제이 병원, 제이 우소가 맞게 됐습니다. 근데 제이 우소가 환호가 엄청났어요. 제이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 진짜 무슨 뭐 거의 카니에 웨스트 등장한 줄 알았어요. 무슨 콘서트장처럼 거의 모든 제이 우소의 그 멘트에 거의 다 환호를 해주고 보통 이제 테마 올리면서 등장하고 타이탄 트론 열리면서 링에 올라오면은 뭐 2, 3분 되잖아요. 2, 3분 되면은 거의 5분 정도 있었어 거의. 계속 관중 호응 유도하면서 날뛰는 게 거의 그게 5분 정도 됐다. 다른 레슬러들 입장 시간에 거의 2배 가량을 썼어요 혼자서. 근데 제이우소가 그 정도인가 싶긴 해. 물론 현장 반응이 굉장히 좋은 레슬러라는 건 알지만은 사실 제가 제이우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환호는 거의 뭐 저기 같아. 데니얼 브라이언처럼 뭐 예스 챈트 하는 것처럼 환호는 엄청 받기는 하는데 솔직히 경기는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 구경이랑. 경기력이 솔직히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현장 인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뭐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레슬러라서 약간 갸우뚱했는데 아무튼 엄청난 환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데미안 프리스트가 이제 챔피언 벨트를 들고 등장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조금 안쓰러웠던 게 나름 챔피언이랍시고 이제 벨트 들고 등장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뭔가 좀 어정쩡해 데미안 프리스트가 지금 입지가 메인 이벤터이긴 한데 사실 그 정도 환호를 받는 선수는 아니기도 하고 뭔가 폼이 아직 거기까지 안 올라와가지고 벨트를 좀 일찍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 옛날 쉐이머스나 뭐 알베르토 델리오 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포스가 좀 안 느껴지긴 해. 그렇다고 사실 또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기다려주기도 좀 그렇고 데미안 프리스트도 나이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줄 순 없긴 해. 먹으려면 지금밖에 없긴 하는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다고 모멘텀이 그 정도인가 싶긴 하고 머니인더뱅크를 먹을만 하지만 사실 챔피언이 될 만큼의 그 모멘텀이 올라왔나라는 건 또 갸우뚱하긴 해요. 굉장히 애매하지 않나. 아무튼간에 명색이 이제 챔피언이라고 등장을 했는데 반응이 좀 시원치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제이우소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환호 많이 해주고 데미안 프리스트한테는 과할 정도로 환호 안 해줘가지고 뭔가 이 그 중간지대 여기가 딱 적당한데 이 두 사람은 이 중간지대 어딘가가 적당한데 이 뭔가 극과 극의 반응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마찬가지로 딱히 재미도 없었어요. 제이우소도 맨날 토퍼킥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 경기가 재미가 없어. 제이우소는 이 우소즈는 태생이 어쩔 수 없었어. 10년 전부터 태그팀 할 때부터 얘네들은 노잼 경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미 우소 때랑 마찬가지로 또 토퍼킥 계속 날리고요. 데미안 프리스트도 사실 그렇게 뭔가 경기력 테크니션은 아니잖아. 엄밀히 말해서 올라운더라고 돼 있긴 한데 올라운더라는 말은 약간 큰 육각형일 경우에 써야 되는 말 아닌가? 뭔가 좀 작은 육각형 느낌이 들긴 해. 그래서 생각보다 체력이 너무 약해. 데미안이 뭔가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에이징 커브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만 5년만 더 젊었어도 데미안이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단계에서 놀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다. 체력이 조금 약해. 그 와중에 제이는 호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경기 노잼으로 하는데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그 챈트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호응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 모습은 오히려 웃겼다. 제이호소가. 그리고 공방전이 일단은 공방전이 너무 재미없어. 이 둘이 하는 게 한쪽이 때리면은 그러니까 한쪽이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이야. 약간 얘가 나 언제 때리나 약간 그런 거 기다리면서 맞아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치고 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빨리 쳐 맞아줄게 하고 꽝 맞아. 그 다음에 내가 때린다 너 맞아 준비해줘 꽝 때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공방의 느낌이 아니었어. 보리쌀 느낌이야. 공방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재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제이우소는 좀 뭔가 기술 바리에이션 좀 늘려야 되지 않나. 맨날 토퍼킥 뭐 크로스바디 뭐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 기술폭 좀 늘리자. 사실 호응 도로만 따지면 메인 이벤터잖아요. 사실 거의 지금 WWE 로스터 중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이우소가 거의 라기사, 랜디 오튼, 뭐 AJ 스타일스급이잖아. 환호 받는 것만 치면은. 그러면은 좀 뭔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만큼. 근데 기술폭이 너무 좁으니까 맨날 토퍼킥하고 그래서 슈퍼킥이 오히려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로만 레인즈 옛날에 막 슈퍼맨 펀치 남발하던 것처럼 남발하니까 설득력이 오히려 없어. 너무 참 날리듯이 쓰니까 슈퍼킥을 무슨. 아무튼간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미안 프리스트는 패거리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핀벨러가 또 중간에 이렇게 난입을 했는데 핀벨러 요즘 너무 취급이 안 좋다는 거. 이게 나오는데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 어조비 형은 그나마 좀 밥값을 했는데 핀벨러는 진짜 단 한 대도 못 때리고 제이오소한테 그냥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지기만 한다는 거. 이게 너무 진짜 취급이 안 좋지 않나 핀벨러가. 아무튼 그랬고요. 데미안이 그냥 노잼승 했습니다. 그 패거리들이랑 같이 막 해가지고 방해받으면서 결국에는 패배했다는 거. 네 번째 경기 카부키 워리어즈 대 비앙카 블레와 제이드 카길.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성 태그팀이죠. 비앙카 블레어 나름 비앙카 블레어도 이 바닥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몇 년이나 됐냐? 뭐야 이 양반도 나랑 동갑이었네? 이 그 채찍 같은 긴 머리가 상징이죠. 거의 7년차 돼가네요. 7, 8년차. 나름 여기서도 짬밥 먹을 만큼 먹었고 제이드 카길은 이제 떠오르는 신성이죠. 이 근육 파워하우스 여성 레슬러가 몇 없는데 제이드 카길이 거의 새로운 뉴페이스로 등장을 했다 이번에. 그리고 이 그 지뢰의 친구들 일본 기명이 아스카와 그 선장님 함장님 카이리 세인 태그팀으로 나왔는데요. 이 경기도 꽤 그냥 볼만했다.
볼만했던 경기가 아닌가. 근데 조금 경기 운영 자체는 좀 답답하긴 했어. 왜냐면은 일단은 제이드 카길이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위상을 보호하려면은 오히려 많이 뛰면 안 돼. 이게 경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경력이 짧은 게 뽀록나기 때문에 비앙카 블레어가 결국에는 좀 많이 고생을 해야 돼요, 태그팀 매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카이리 세인이랑 아스카 이렇게 둘이 계속 태그를 계속 하는데 이쪽은 태그 횟수가 많지가 않아.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초반에 비앙카 블레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비앙카 블레어도 어쨌든 한 파워 하니까 탄력 있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도 있고 파워하우스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좀 카이리 세인을 많이 괴롭혔는데, 둘이서 사실 누가 뭔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챔피언인데 뭔가 이쪽이 챔피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로 처음에 운영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이 카이리 세인을 두들겨 패면서 이끌어 가다가 결국에는 계속 비앙카만 나오니까 체력적으로 딸릴 수밖에 없죠. 이쪽은 계속 태그를 하는데 둘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비앙카를 괴롭히면서 경기가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거. 이쪽으로 계속 혼자 처음에 탱킹을 혼자 계속해.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이드 카길이 위상을 지키려고 일부러 안 내보낸 건가, 아니면 경기력 뽀록날까봐 그냥 방치하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둘 다 같아. 그냥 나름 좀 위상을 높여주려는 여성 레슬러기도 한데 괜히 나갔다가 이게 경기력 뽀록나면서 보차내거나 아니면 두들겨 맞으면서 위상 깎이면 모멘텀 깎이면 안 되니까 일부러 이쪽에서 탱킹을 많이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보니까. 사실상 2대 핸디캡 매치로 가다가 결국엔 어쨌든 태그를 해야 되죠. 태그하면서 경기가 좀 분위기가 넘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파워는 진퉁이긴 해. 일단 이 근육 프레임부터가 장난 아니죠. 거의 그 옛날에 크리스 메스터스라고 있었어. 마스터피스 크리스 메스터스라고 몸 엄청 좋은 사람 있었거든. 약간 여자 버전 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진짜 근육 볼 때마다 진짜 감탄하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몸을 이렇게 만들었지? 운동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피트니스가 엄청나다는 거. 피지컬이 엄청난데, 사실 비앙카 블레어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이 제이드 카길이 너무 사기니까 비앙카가 좀 묻히는 감이 있다. 피지컬이. 아무튼간에 그렇고, 뭐 중간에 또 보차도 여러 번 좀 몇 번 났어요. 그래서 보차가 한 번 났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어수선했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이 두 태그팀의 핵심은 이 파워잖아. 여성 태그팀으로서 몇 안 되는 파워 하우스 게임이 가능한 태그팀이기 때문에 테크니션이고, 이 두 사람은 좀 몸놀림도 가볍고 하는데 힘으로 밀어버리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성 태그팀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고요. 보면서 확실히 이제 피지컬은 진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파워는 진짠데 비앙카는 걱정이 안 돼. 경력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운영에는 걱정이 안 되는데, 제이드 카길이 조금 경험치를 좀 많이 먹여야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 챔피언을 빨리 따는데, 빨리 따고 위상도 높은 편인데 경험치를 쌓을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빨리 성장할까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기 운영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만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자, 그 다음에 메인 이벤트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케빈 오웬스,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디 로즈 대 AJ 스타일스. 시련 호소인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코디 로즈 대 피너미널 경이로운 자버 AJ 스타일스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제 그 약간 뿌띠 킹 오브 링처럼 붙었었죠. 이렇게 산토스 에스코바르, 바비 레실리, LA 나이트, 라기사 이렇게 트리플 스렛 하고, AJ 스타일스, 케빈 오웬스, 레이 미스테리오 트리플 스렛 해서 라기사와 AJ 스타일스가 최종전에 올라왔고요. AJ 스타일스가 거기서 승리를 하면서 백래쉬에서 메인 이벤트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딱 봐도 이거는 경기는 경기대로 잘 나와야 되고 코디는 코디대로 위상을 지켜야 되니까 적절한 사람을 그냥 뽑은 경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왜냐면은 그러면서 스토리도 나름 있고 경기력은 검증받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난 두 선수가 딱 있으니까 경기가 재밌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재미가 없을 수 없어. 이거는. 근데 그 와중에 프랑스에 처음으로 열리는 PL이기 때문에 또 이 티켓 파워가 또 검증된 사람이어야 돼. 그 코디 로즈는 일단 끝났고 지금 거의 현 시대 아이콘이라고 봐야 되죠. 뭐 아이콘이라는 평가가 좀 이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지금 현역 WWE 레슬러 중에서는 티켓 파워 가장 강한 사람이고, 여기 이제 라인업을 봐도 산토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바비 레실리는 조금 이제 내려오는 상태고, 케빈 오웬스는 일단 랜드툰이랑 놀아야 되니까 빠져야 되고, 레이 미스테리오도 이제 지는 해니까 이제 그냥 레전드, 살아있는 레전드고, LA 나이트는 뭔가 모멘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락내리락하게 있는데 위상은 사실 높지는 않잖아. 지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긴 하지만 흥행 카드로 쓰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죠. AJ 스타일스는 이미 검증이 된 슈퍼스타고 전설 중에 전설이기도 하고,
카드로 꺼냈을 때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니까. 코디 로즈, AJ 스타일스는 필연적이었다, 만남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맞붙었습니다. 블리클럽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두 사람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블리클럽 더비가 열렸는데, 역시 이제 슈퍼스타는 슈퍼스타다. 코디 로즈가 등장을 했을 때 나이트메어 노래 그 테마가 있잖아요. 그 테마를 랜디 오튼 때처럼, 아니 랜디 오튼 때보다 더 컸어. 또 나름 그 옷 배합도 약간 프랑스 느낌 나긴 했거든요.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원래도 뭐 그런 색 배합이긴 했지만, 프랑스 나이트메어가 등장하자마자 리옹 팬들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불렀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아닌가. 보통은 이제 워만 하잖아, 중간에. 워만 떼창하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다 따라 불렀다는 거. 물론 1절은 그렇게 갔는데 2절은 조금 떨어졌어. 2절까지 가사를 다 기억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2절에서는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진짜 장관이었다. 거의 뭐 콜드플레이나 뭐 뮤즈나 이런 밴드 온 것 같아. 공연할 때 떼창하잖아, 아는 노래 나오면. 그런 것처럼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테마를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던 장면이었고요. 심지어 노래가 끝났어. 이제 노래를 다 안 틀잖아. 링 위로 올라가가지고 옷 벗고 이제 노래를 끊는데, 노래를 끊었는데도 이제 계속 따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코디 로즈가 진짜 엄청 신기해하면서도 즐거워 보이는 게 딱 보였어. 그 표정으로. 감정 분석하면은 즐거움 100% 나오는 그런 표정이었어. 거의 무반주 떼창을 계속 하니까 AJ 스타일스도 먼저 나와 있었는데, AJ 스타일스도 좀 살짝 놀란 느낌이었고,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링 아나운서가. Here's the 뭐 챌린저 AJ 스타일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못해.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가지고 관중들이. 그래서 노래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리옹이 안 그래도 노릴 게 없잖아. 근데 그 와중에 WWE에서 이렇게 큰 이벤트를 마련해주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챔스급 분위기야 거의. 그래서 팬들도 즐겁고 선수들, 링에 올라있는 선수들도 즐겁다는 거. 아무튼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두 선수는 사실 요즘 메타의 레슬링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어. 약간 올드스쿨하게 서로 진짜 고전적인 레슬링 공방전, 막 붙잡고 서로 힘겨루기 하고 뭐 팔 공격하고 다리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공방전, 고전적인 공방전을 하면서 독특한 경기 운영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베테랑들은 베테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공방전이 아닌가. 타격기 앵간한 거 잘 안 쓰고 잡기 기술 많이 쓰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올드스쿨한 운영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야, 역시 진짜 베테랑들은 다르구나. 레전드, 리빙 레전드들은 다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줬던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재밌는 거는 약간 그런 거 있죠. 보통 과거의 흑역사 같은 거 본인이 잘 안 꺼내고, 사실 코디 로즈 같은 경우에도 스타더스트를 싫어했잖아. 근데 뭔가 이제 챔피언 되면서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 챔피언 되면서 이미 맛볼 거 다 맛봤으니까 약간 가오 살짝 접어주는 그런 게 간혹 있거든. 근데 스타더스트적인 모습을 거의 안 보여줬었는데, 그 특유의 그 빙글 돌면서 손 이렇게 펼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더스트가 어정쩡하게 이렇게 그 옆으로 구르는 거 있잖아. 그걸 하면서 특유의 손동작까지, 스타더스트 손동작까지 보여주면서 AJ 스타일스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이색적인 장면이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여유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면서 코디 로즈가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내려놨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초반에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가다가 이제 중반부터는 조금 큰 기술들이 좀 몇 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이프런 위에서 브레인버스트 하는 거, 사실 위험해서 잘 안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그 링사이드에서 에이프런 위에서 막 브레인버스트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나운서 테이블에다가 파워범 하는 거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슬슬 그 템포 올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점점 이제 이제 시작이구나, 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고전적으로 처음에는 좀 공방전 하면서 서로 신경전 하다가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가. 그러면서 이제 가진 모든 역량들을 쏟아 부었는데, AJ 스타일스도 나이가 꽤 많단 말이죠. 코디 로즈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85년생인가 84년생인가 그렇잖아, 코디고. AJ 스타일스도 나이 꽤 많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들이 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걸 거의 다 쏟아부었다. 심지어 이 양반은 CM펑크보다 한 살이 많아. CM펑크는 저기 로얄 럼블에서 그 뭐 기술 하나 쓰고 헉헉거리는 그런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보다 한 살 많으면서도 훨씬 경기력이 좋았다는 거. 물론 CM펑크는 중간에 쉬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만, 아무튼 간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 두 사람이 이게 레슬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교과서적인 경기를 보여줬고요. 역시 경이로운 잡어,
경이로운 자버의 그 이상한 포지션도 있고, 코디 로즈가 지금 챔피언 벨트를 뺏길 적인 아니잖아. 모멘텀도 아직 안 꺾였고 위상이 아직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경이로운 잡지를 해주면서 깔끔하게 코디 로즈가 승리를 합니다. 처음에 AJ 스타일스가 스타일스 크래쉬 날리려고 이 세팅을 하는데 바로 일어나가지고 크로스로즈 먹이면서 끝장을 내버렸다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딱히 막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말보다는 그냥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썸머슬램에서 지금 코디로즈와 덜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베테랑 레슬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가 어찌되었건 간에 AJ 스타일스가 될 수밖에 없죠. 괜히 라기사도 점점 계속 모멘텀 끌어올려야 되는데 먹잇감으로 던져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위상 높고 적당히 경기력 좋고 적당히 티켓 파워도 있는 AJ 스타일스가 적임자였다는 거. 아무튼 간에 굉장히 그 관중 반응들이 결국에는 알파이자 오메가였던 그런 PL이었습니다. 경기들도 대부분 다 좋아요. 지금 평점이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 4.75점, 위민스 챔피언 트리플 스램 매치 4.5점,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3.5점,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이 3점이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게 오히려 이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십이 오히려 데미안 프리스트랑 제이우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통합 WWE 챔피언십 5점, 이런 경기 평점들이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베런 코빈, 용훈이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메인 로스터로 간만에 올라왔는데 심지어 프랑스계야. 그러면은 이제 나올 법한데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다크 매치라고 한번 하지 않나? 그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약간 바람잡이 경기가 원래는 한 경기 뭐 이런 거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 요즘은 안 하나 보네요. 바람잡이 경기 때 딱 용훈이 내보내고 저기 하나 던져주면은 현장 분위기 처음부터 좀 더 좋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쉽게 됐네요. 용훈이가 없는 게. 다음에 기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 팬들이 너무 환호를 많이 해줘가지고 다음에 충분히 오고도 남을 것 같아. 시간 문제야. 그냥 언제 오느냐의 문제지 안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언젠가 PL이 때 올 것 같다. 현장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물론 뭐 다크매치 없어도 첫 경기부터 굉장히 열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한 것도 있지 않나. 타마통가의 첫 PL이 데뷔전. 근데 탕가루아가 또 난입을 해서 블러드라인 승리를 얻었다. 제가 탕가루아를 몰라가지고 저거 누군가 했는데, 이제 저는 아프리카로 봤으니까 채팅에서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채팅에 이제 악귀들이 있으니까 그 WWE 악귀 성님들이 알아서 설명해주겠지 했는데 그 성님들도 모르더라고요, 탕가루아를. 그래서 뭐야 진짜 뉴페이스인가 싶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 개최된 첫 PL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옹 관중들의 역대급 호응과 더불어 경기 내용도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받아서 성공적인 PL이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차후 또 다른 PL이가 개최가 될 것이다. 파리에서 할만하다. 리옹에서도 이만큼이었는데 파리는 또 더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들긴 하지만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파리 생제르맹이 챔스에서 떨어져야 돼. 그래야 이제 놀 거 없는 파리 시민들이 열성적으로 놀지 않을까. 관중들이 역대급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수지였다. 응원 소음이 100dB를 넘긴다. 뭐 거의 제트기가 날아가는 수준이에요. 코디의 등장 때는 115dB. 압도적인 호응. 작년 백래시도 호응이 역대급이라는 평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었다. 맞아. 미국에서도 떼창 안 하는 랜디 오튼 노래를 프랑스 사람들이 해줬어. 어떻게 보면 원사님 레슬링 20년 경력 동안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순간이 아닌가. 챔피언 때도 못 받아본 환호. 통합 챔피언십에서 뜬금없는 프랑스 노래를 떼창했는데 피너미널 클럽이라는 프랑스 그룹의 노래다. 피너미널과 블리클럽의 클럽을 따와가지고 AJ 스타일스 응원가가 강제로 됐어요. 거의 무슨 야구 응원가처럼. 전체 여행 가서도 경이로워서 누추날 자격이 있다. 경이로운 자를 위한 노래였네요. 백래시 전날 스맥다운에서 AJ가 대사하는 순간 노래를 불러 제대로 밴드를 치지 못하자 AJ는 이런 뉴욕 사람들에게 안 올라온다. 역시 그 악역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그 지역 사람들을 까는 그런 게 있어야 돼. 모두 까기 인형이 돼야 돼. 야 근데 진짜 AJ가 많이 늘었다. 옛날에 얘기해줬잖아요. AJ 진짜 생신인 때 케이블에서 레슬링 봤을 때 AJ 진짜 마이크가 개 구렸다고. 세그먼트 개 못해가지고 악역이었을 때, 악역 거의 신인 악역 선수였을 때, 그때 보면서 와 마이크 진짜 더럽게 못한다 라는 생각 가졌었는데, 이제 경이로운 자가 된 지금은 그냥 청산 유수야. 가지고 놀아 그냥. 니들 이러니까 뉴욕 사람들이 안 놀러 오지 라는 식으로 비꼬았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기믹상 컨셉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제 SNS에다가 너무 응원들이 인상 깊었다라고 SNS 남겼다고 하네요. 샤라웃을 해줬습니다. 심판이 카운트할 때 1, 2, 3가 아닌 프랑스어로 떼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디와 AJ는 역시 드림 매치니까 그 기존 WWE가 아니라 거의 옛날 클래식한 올드스쿨 고전 레슬링 운영을 처음에 보여주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5성을 받아서 AJ 스타일스는 개인 커리어 최초 싱글 매치 5성을 달성했다고? 야, 무슨 AJ 스타일스가 너무 굴욕인데? 최초의 싱글 매치를 이제 받았어? 이게 경이로운 자의 평가가 너무 박하다.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4.5성 부여했는데 4.5성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거는 티파니 혼자서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라서 나오미는 경기력이 너무 절망적이었고요. 베일리는 항상 그냥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거의 뭐 이오 스카이 때처럼 티파니가 거의 혼자서 막 접수 다 하고 덤블링 혼자서 다 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4.5성은 좀 과하지 않나? 북미 여성 레슬러 씬이 이끌어갈 유망주다. 그런 평가 받을 만하지. 제시카 카하 심판은 챔피언십을 주관한 첫 여성 심판이 되었다. 비앙카 블레어는 트리플 크라운을 또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뭐 이모저모가 있는 그런 재밌는 PL이었고요. 다 이제 볼만했어요. 이 월드 헤비 챔피언십이 조금 별로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위미스 챔피언십 별점평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냥 이 팀들의 컨셉 자체는 괜찮아가지고 설득력은 있었어. 뭐 엄청 재밌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럴만 하네, 이렇게 운영될 만 하네라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경기를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점 좀 너무 점수가 낮지 않나.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3.5점은 받을 만한데 월드 헤비웨이트를 좀, 데미안 프리스트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나이가 적지 않으셔가지고 31살까지 노숙자로 지낼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와, 진짜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쓴 사람이구나. 10년만 더 젊었어도 진짜 차기 로만 레인즈인데 10년만 젊었으면 비주얼도 괜찮은 편이고 이상 요란한 색배함만 아니면은 마스크도 괜찮고 10년 젊으면 파워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고 스피드도 빨랐을 거고 40 넘어서 그걸 잃었다. 저는 홈리스는 물론 아니지만 40살 넘어서 잘 될 수 있을까? 사주상으로는 40살 이후로 대박이 난다고는 했는데 코리안 데미안 프리스트가 되는 건가? 나도? 경기력 좋은 영혼이. 베론 코빈을 닮은 외모, 베론 코빈을 전혀 닮지 않은 좋은 경기력, 경기력 좋은 영혼이. 체력 이슈가 없진 않은데? 나는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지쳤다는 느낌을 저는 느껴가지고 보면서 나이를 속일 순 없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체력이 없다고 하네요. 내가 좀 알못이라서 그런가? 저는 이제 WWE 다시 본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맞겠죠? 이게 맞을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레슬링 다시 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전문적인 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틀릴 수 있다는 거, 제 의견이. 각본을 짜는 센스가 뛰어난 편이라고? 맞다. 알투루스 진실이 형 구해준 사람이잖아, 이 양반이. 진실이 형 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끌어올려준 게 데미안 프리스트인데, 저지먼트 데이에다가 알투루스 박아놓은 건데, 이 양반이. 각본가로서의 성공을 또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어쨌든 챔피언 넥스니까 뭐 레슬러로서의 좋은 커리어 쌓았고, 나중에 뭐 은퇴하더라도 폴 헤이먼처럼 두커진으로 해도 되고, 뭐 문무견비네. 그러면 차후에 프로듀서나 이런 거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WWE 백래시 2024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LE가 이제 킹 앤드 퀸 오브 더 링이죠. 킹 오브 더 링 옛날에 애티튜드 시대 때 하다가 없어졌었는데 모처럼 부활해가지고 22년 만에, 2002년 이후 22년 만에 PLE로 부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말고 킹 앤 퀸 오브 더 링, 그냥 엠페러 오브 더 링이라고 해라. 킹 앤드 퀸 좀 짜친다. 그냥 합쳐라 둘이. 카이저 오브 더 링 뭐 이런 식으로. 코디 로즈의 로건 폴. 통합 챔피언십, 로건이 코디의 챔피언십 뺏어서 선언. 어그로를 또 엄청 끌었어요. 그리고 코디도 그랜드 슬램을 이제 남은 이제 커리어 저기가 있잖아, 마일스톤이 있잖아. 그랜드 슬램이 남아있으니까 뺏겠다고 선언. 로건 폴이 이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코디 로즈가 또 쌍통합 챔피언 되면서 그랜드 슬램 달성하거나,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DQ 같은 거, 카운트아웃 DQ 이런 걸로 끝날 것 같아.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가 또 있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거네요.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결승전에서
우승하면 뭐가 좋아요? 킹부커 되는 그냥 킹부커처럼 왕되고 끝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원래는 그런 거 있었잖아. 썸머슬램에 도전한다. 옛날 킹 오브 더 링이 그런 거 아니었나? 썸머슬램이 그 두 번째 위상이니까 레슬매니아 다음으로 킹 오브 더 링에 올라가면은 썸머슬램 메인 이벤트 그 로얄 럼블 우승자처럼 메인 이벤트 도전권 뭐 이런 거 주는 건가요? 뭐가 좋은 거죠?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 짜치게 그냥 킹 코빈, 킹 부커 이런 식으로 그냥 킹 붙여줘. 지금 누구 올라가 있냐? 군터, LA 나이트, 뭐 타마통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우승에 그럼 킹 군터, 엠페러 군터, 킹 우소, 캡틴 통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카멜로, 뭐 쇼군 나이트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